여러분 혹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공기가 쫙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숨 막히는 침묵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혹은 뭐 친구가 겉으로는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만 듣고도 얘 지금 절대 안 괜찮구나 이렇게 직감했던 적 있으시죠? 네, 한국인들은 그걸 흔히 눈치라고도 하죠. 분위기 읽는다고도 하고요. 네네. 오늘은 바로 이 방 안의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미묘한 기류를 읽어내는 기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요. 네. 2025년에 칼리파 대학교, 옥스퍼드, 그리고 킹스 컬리지 런던 연구진이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논문입니다. 제목이 음성 기반 대화에서의 감정적 분위기 인식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흥미롭네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뭘 말하는지 그 텍스트를 받아 적는 AI를 넘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바이브를 해석하는 기술을 해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비서들만 떠올려 봐도 이 기술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 시리나 알렉사 같은 거요. 맞아요. 걔네들이 타이머 맞추거나 뭐 주식 가격 알려주는 그런 업무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네, 그건 진짜 빠르죠.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시달려서 막 엄청 지치고 짜증난 목소리로 알람 좀 꺼줘 이렇게 말하든 아니면 복권 당첨된 것처럼 막 신나서 말하든 돌아오는 대답의 톤은 늘 똑같거든요. 진짜 그래요. 항상 그 일정한 로봇톤. 네, 상황적이나 감정적 인식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냥 상대가 깡통 로봇이라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가끔은 그 AI가 제 텐션을 너무 못 맞춰줘서 허탈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김 빠지죠. 그래서 연고지는 기계가 인간의 이런 감정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아예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현재 AI는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못 읽는 걸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구진이 그 감정을 분석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기쁨, 슬픔, 분노 이런 단어표를 아예 치워버렸더라고요. 네, 아주 과감한 시도였죠. 대신에 감정적 분위기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를 가져왔어요. 영어로는 Emotional Climate, EC라고 하던데요. 기존의 감정 인식 연구들이 계속 벽에 부딪혔던 이유가 바로 그 단어표에 얽매였기 때문이거든요. 단어표요? 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명확하게 나뉘지가 않아요. 기쁘면서도 슬플 수 있고. 시원섭섭하다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겉으로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속으로는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연구진은 그 복잡한 감정의 이름표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대신 감정을 움직이는 두 가지 근본적인 축에 집중했어요. 두 가지 축이요? 그게 뭔가요? 하나는 각성도입니다. 영어로 arousal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의 에너지가 지금 얼마나 막 끌어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텐션이 높냐 낮냐 이거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정서가입니다. balance라고 하죠. 그 감정의 방향성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막 세세하게 감정 종류를 맞추려고 헛발질하는 대신에요. 에너지가 높은지 낮은지 기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딱 이 이진분류법을 택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큰 텐션의 흐름만 보겠다는 거죠. 그냥 높음, 낮음 이렇게 이분법으로요. 그런데요, 기존 AI들도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기술 자체는 꽤 발전해 있지 않았나요? 그 음파를 분석해서 특징 잡아내는 건 이미 많이 쓰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기존에도 시간의 흐름이나 주파수를 분석하는 여러 기술들이 쓰이긴 했습니다. MFCC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문제는 인간의 음성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카오스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카오스요. 그냥 말소리인데 그렇게 복잡한가요? 엄청 복잡하죠. 인간의 목소리는 굉장히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이 내는 기계음처럼 뭐 일정한 패턴으로 예쁘게 반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긴 말하다가 숨도 쉬고 삑사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숨소리, 성대의 미세한 떨림, 찰나의 억양 변화,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불규칙한 변동으로 꽉 차 있는 게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아하. 그런데 기존 모델들은 그냥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리의 패턴만 분석했어요.
정작 감정의 진짜 단서가 숨어있는 그런 미묘한 비선형적 뉘앙스들은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아, 듣고 보니 딱 이런 느낌이네요. 기존 AI는 요리의 주재료, 그러니까 단어라는 큼직한 고기나 채소의 식감만 파악하는 거예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향신료의 조합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약간 심각한 미각 상실증에 걸려 있었던 거군요. 딴 향신료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 안의 진짜 분위기라는 요리의 풍미를 모르는 거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이 그 향신료의 미세한 입자들을 감지해내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도구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도구요? 그게 논문에 나오는 그 기술인가요? 네, 바로 딥 바이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소리를 우리가 흔히 아는 파형의 형태로 분석하는 걸 포기했어요. 파형을 포기해요? 그럼 소리를 어떻게 분석하죠? 대신에 소리의 형태 자체를 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환해버립니다. 형태를 바꾼다고요? 요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학 차원 변환이라니 여기서부터 살짝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하는데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꽤 명확합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그 핵심 기술이 딥 바이스펙트럼과 정서역학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기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첫 번째 핵심인 바이스펙트럼부터 풀어보죠. 우리 왜 오디오 편집기 켜면 나오는 그 지그재그 선 모양의 1차원 음성 파형 있잖아요. 네네, 그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그래프요. 연구진은 그걸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푸리에 변환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 소리를 2차원의 이미지로 구원했어요. 잠깐만요, 제동을 좀 걸어야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어떤 그림으로 바꾼 다음에 이미지 인식 AI한테 이 그림이 화가 난 그림인지 기쁜 그림인지 보라고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아니, 비유하자면 교향곡을 시각적인 추상화 캔버스로 억지로 구겨 넣어서 음악의 분위기를 파악하겠다는 건데 이게 진짜로 말이 되나요? 충분히 의심하실 수 있죠. 소리를 이미지로 바꾸면 원래 소리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 예를 들어서 음의 뚜렷한 높낮이나 크기 같은 아주 직관적인 정보들은 몽땅 날아가는 것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소리를 바이스펙트럼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직관적이고 선형적인 정보들은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코바요. 그럼 손해잖아요. 하지만 연구진이 노린 역발상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AI들이 집착하던 그런 뻔한 정보들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아, 일부러 버렸다고요? 네, 대신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주파수들 사이에 숨겨진 위상관계를 극대화시킨 거죠. 이찬 위상결합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감정이 폭발할 때 성대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한 불협화음의 꼬리표만을 시각적으로 확 잡아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AI한테는 쓰레기 취급받고 버려지던 미세한 정보들만 돋보기로 쫙 모아서 본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51 곱하기 51 픽셀의 바이스펙트럼 이미지를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합성곱 신경망에 통과시킵니다. CNN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네. 이미지 인식할 때 많이 쓰는 그 딥러닝 기술이요. 이 신경망 안에는 4개의 합성곱층이란 최대 풀링, 렐로 활성함수 같은 수많은 필터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이미지가 이 필터들을 통과할 때마다 불필요한 노이즈는 싹 깎여 나갑니다. 오, 노이즈 필터링이 되는 거군요. 결국 인간의 눈이나 귀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깊은 특징들, 즉 소리 속에 숨겨진 감정의 고유한 지문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와, 소리의 지문이라 굉장히 우아한 해결책이네요. 진짜 멋진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까 또 하나의 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핑퐁처럼 감정이 실시간으로 오고 가잖아요. 네, 대화는 흐름이죠. 그런데 이 AI가 5초짜리 짧은 조리 조각 하나만 딱 떼어놓고 감정을 판단해버리면 앞뒤 맥락이 완전히 잘려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아니, 영화를 보는데 딱 5초만 보여주고 자, 이 사람 왜 우는지 맞춰봐 하는 격이잖아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테스트 아닌가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의 두 번째 핵심 무기인 정서역학, 즉 어펙트 다이내믹스라고 하죠. 정서역학이요? 이름부터 뭔가 역동적이네요. 연구진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5초짜리 스냅샷 하나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뒤를 봐야죠. 그래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감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고 변동하는지를 뒤에서 계속 추적하는 시스템을 붙인 거예요. 아, 5초만 보는 게 아니군요. 평균, 표준 편차, 자기회귀 같은 통계적 기법을 써서요.
예를 들어 누군가 10분 내내 아주 차분하게 말하다가 방금 전 5초 동안 목소리 텐션이 살짝 높아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네네. 5초 스냅샷만 딱 보면 그냥 뭐 기침을 했거나 목을 가다듬은 걸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데이터가 짧으니까. 하지만 정서 역학 시스템은 과거 10분간의 궤적과 평균적인 텐션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꾹 참아왔던 분노가 드디어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다 라고 문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아하, 그러니까 5초짜리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대화라는 전체 영화의 흐름 속에서 그 5초가 어느 서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서 AI의 오판을 막아준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파이 스펙트럼으로 순간의 깊은 질감을 파악하고 정서역학으로 시간의 흐름을 덧입히는 거죠. 와, 무슨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최첨단 프로파일링 시스템 같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요, 이론이 아무리 멋져도 진짜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하고 복잡한 대화 속에서 통하지 않으면 결국 실험실의 장난감에 불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학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 실전 테스트 결과 때문이에요. 오, 실전에서도 통했나요? 네, 연구진은 우선 자신들의 AI가 그저 결과만 띡 하고 찍어내는 그런 블랙박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블랙박스라는 건 AI가 왜 그런 답을 냈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드캠이라는 기법을 써서 열화상 카메라처럼 생긴 히트맵을 만들었죠. AI가 도대체 바이스펙트럼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보고 이게 화난 건지 기쁜 건지 판별했는지 시각적으로 까발려 본 겁니다. 아, AI 뇌 구조를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본 거네요. 확인해보니까 어땠나요? 확인해보니까 AI는 정확히 주파수들끼리 복잡하게 얽히는 비선형적 상호작용 지점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 우연히 맞춘 게 아니었군요. 네, 연구진의 의도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AI의 뇌를 열어 눈으로 확인한 셈이죠. 원리 검증은 완벽하게 합격이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성적표, 그러니까 정확도 테스트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이 KMO콘이라는 아주 복잡한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돌렸거든요. K-이모콘이요? 그게 어떤 데이터인데요? 이게 실제 참가자 32명이 생체 센서를 달고 아주 자연스럽게 떠드는 환경을 녹음한 거라 통제된 실험실보다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완전 실전 데이터네요. 여기서 기존의 CNN 방식만 썼을 때는 화자가 흥분했는지 가라앉았는지, 즉 각성도를 맞출 확률이 79% 정도였습니다. 79%면 뭐 나쁘진 않은데 엄청 놀라운 수준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화의 흐름을 읽는 정서 역학을 딱 결합하자마자 그 정확도가 무려 81.4%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네, 81.4%요? 네, 엄청난 발전이죠. 솔직히 말해서 사람끼리도 대화할 때 상대방이 지금 진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짜증이 난 건지 80% 확률로 맞추기 어려울 때가 수두룩하잖아요. 맞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눈치 수준을 따라잡은 거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맞추는 정서가 측면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다른 데이터로도 해봤나요? 네, IMOCAP라는 또 다른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테스트했는데요. HNN이나 AB-SPANET 같은 기존의 네로라 하는 최첨단 모델들을 가볍게 제치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와, 완전 생태계 파괴자인데요. 게다가 복잡한 연산 과정을 대폭 줄이고도 이런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는 게 산업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가벼우니까 스마트폰 같은 곳에도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기존 챔피언들을 다 압도해버린 거네요? 그런데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바로 언어 장벽 문제입니다. 교차 언어 검증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네, 앞서 억양이나 미세한 떨림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화를 내는 방식이나 텐션이 올라가는 그 리듬은 문화권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어마다 특유의 억양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독일인이 화낼 때랑 한국인이 흥분할 때의 소리는 파형 자체가 엄청 다를 텐데 AI가 이걸 어떻게 다 알아듣나요? 바로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연구진이 아주 대담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SAWA라는 다국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요. AI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독일어, 그리스어, 중국어, 헝가리어 등으로 교차 언어 검증을 진행해 본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로만 감정을 배운 AI한테 갑자기 헝가리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 사람 기분 어때? 라고 물어봤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완전 엉뚱한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요. 훈련받지 않은 전혀 다른 언어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도 상대방의 각성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70%가 넘는 정확도로 분류해냈습니다. 70%요? 아예 모르는 언어인데도요? 네, 언어의 장벽을 그냥 뛰어넘어버린 거죠.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데요. 헝가리어나 그리스어 단어를 단 하나도 모르는 AI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 형태만 보고 저 사람 지금 텐션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라고 맞췄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인간의 감정 표현에 보편성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보편성이요? 비록 동일 언어로 학습하고 테스트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긴 했지만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문화나 언어적 억양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깊은 감정을 느낄 때 성대와 발성기관이 만들어내는 그 물리적이고 비선형적인 주파수의 변화는 인류 공통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딥 바이스펙트럼 기술이 여러 언어라는 껍데기를 확 뚫고 들어가서 그 아래 흐르는 인간 본연의 생물학적이고 보편적인 감정 신호를 끄집어낸 것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언어를 초월한 감정의 원형을 찾아낸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돌려보죠. 결국 인류 보편적인 감정인식 기술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네. 이것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와, 신기하다 하는 과학 뉴스 하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보편성이 완벽히 입증된다면요. 특정 언어나 지역에 맞게 AI를 매번 새로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즉각적으로 이 감정인식 시스템을 쫙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선 엄청난 희소식이겠네요. 당장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당장 고객 서비스 센터를 상상해 보세요.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건 고객에게 챗봇이 예전처럼 매뉴얼만 앵무새처럼 읊는 게 아니에요. 네네, 답답한 그 기계음으로요. 대신 고객의 목소리 톤에서 빠르게 차오르는 좌절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분 지금 화났다 판단해서 곧바로 권한이 있는 인간 상담원에게 전화를 확 넘기는 겁니다. 와, 그럼 상담하다 열받아서 폰 던질 일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교육 현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겠어요? 교육도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화면 앞에서 막 한숨을 쉬거나 대답하는 목소리에 텐션이 확 떨어지면요. 지능형 튜터 시스템이 알아채고 오늘 많이 지쳐 보이네요,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쉽게 가볼까요? 라면서 학습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겠고요. 훌륭한 적용 사례네요. 의료나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내담자의 미세한 우울감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춘 디지털 심리치료사의 등장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밝은 미래가 기대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현실적인 호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있군요. 어떤 것들이 한계로 지적되나요? 이번 연구 성과가 뛰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통제된 실험실이나 비교적 깨끗한 녹음 환경을 기반으로 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실생활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은 어때요? 카페의 음악 소리, 길거리의 자동차 경적,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막 뒤섞인 그야말로 노이즈의 바다잖아요. 맞아요. 엄청 시끄럽죠? 이런 실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모델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도를 유지할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하긴 주변 소음까지 감정으로 읽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때로는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꼭 참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비꼬아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약간 웃으면서 잠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인간의 고도의 비꼬기를 기계가 완벽히 이해하려면요. 결국 음성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텍스트의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는 다중 모달리티 기술로 확장되어야만 할 겁니다. 하긴 그 화를 억누르면서 미소 지으며 비꼬는 무서운 한국인의 눈치를 AI가 마스터하려면 아직 산전수전을 좀 더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텍스트 분석과의 융합도 필수적이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찰나의 감정을 수학과 이미지로 변환해서 방안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놀라운 AI 기술의 해보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가 감정이라는 이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건 미래를 대비하는 훌륭한 통찰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깊이 있는 대화 아주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누군가의 기분을 단번에 알아채던 그 직감의 영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이 딥 바이스펙트럼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켜서요. 우리의 감정적 분위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빠르고 완벽하게 읽어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우리의 감정을 그저 친절하게 공감해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감정 변화를 눈치채기도 전에 대화의 분위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은밀하게 조종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특정한 제품을 사게 만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교묘하게 바이브를 바꾼다면 말이죠. 무서운 상상이네요. 과연 우리는 기계가 설계한 그 투명한 거미줄 같은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스며든 AI가 여러분의 단어 넘어 목소리 뒤편에서 도대체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 번쯤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